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의 수호신이 1번 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긴급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내 고민은 언제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제가 1번 분들의 수호신에게 또 달려가가지고 각 잡고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여기 편지부터 읽어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키카드 자리에 힐링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 천사의 조언 카드, Another Lifetime 카드가 떴어요. 1번 분들의 수호신이 말하길 모든 일엔 단계가 있대요.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든 간에 보통 사람들은 조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뿅 하고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 지금 너무 답답해.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문제가 싹 치워졌으면 좋겠어. 당장 어디서 막 돈이 막 우르르 쏟아졌으면 좋겠어. 로또 당첨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아니야. 어떤 목표든 간에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야 돼. 일이든 학업이든 육아든 재테크든 간에 단계를 하나하나 밟을 때는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단계를 밟지 않고 올라간 자리는 금방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편법으로 빠르게 얻은 행복은 금방 내 손에서 이렇게 모래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너는 더 잘 될 사람이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더 경험을 더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가진 걸 지킬 수 있게 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번 분들이 지금 뭐 금전 문제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미래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1번 분들은 내가 과거에 이미 해결했고 지나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파괴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험을 막기 위해서 1번 분들한테 신이 지금 같은 경험을 좀 안배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 보시면 더 월드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엄청 기나긴 여정을 거친 끝에 되게 원하는 최고 목표에 도달한 초월자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고 자존감도 엄청 단단해요. 막 남들이랑 막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막 감정 기복이 막 출렁거리고 이런 미숙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의 앞길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능력도 출중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해요. 내가 타고난 자질이나 나다운 모습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서 사는 약간 육각형 인간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동경이나 좀 부러움을 받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쟤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쟤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멋진 배우자를 만났을까? 약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천상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수호신이 1번 분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걸 한 번에 쉽게 주지 않는 거는 너는 그릇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기 보시면 수호신의 의도 자리에 하베스트 오브 스톤즈 카드, 펜타클 킹 카드가 떴거든요. 1번 분들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공하고 스케일이 커지는 분이래요. 그릇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거의 막 바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아기 키우는 분들이 그러시죠. 사람 아기도 저기 낳자마자 막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1인분 바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의 성장은 고점이 고라니랑 비교할 수 없게 높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고라니로 해서 좀 웃기긴 한데 일반 분들의 카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봤는데 하여간 그래서 일반 분들에게는 그 경험을 담을 그릇이 넓고 깊다고 해요. 이런 그릇에 물을 넣으면은 금방금방 차는 게 눈엔 잘 안 보이긴 하잖아요. 특히 일반 분들은 현실적인 부분, 금전이나 직업적 성취나 이런 것들도 고점이 높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그릇 자체도 다른 사람보다 넓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 같은 분들은요, 내가 겪는 경험들을 다 내가 내재화를 시키고 나의 영양분으로 완전히 흡수하는 순간 확 바뀌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도 내가 과거랑은 좀 되게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번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의 과정들은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다. 힘든 거, 기쁜 거, 슬픈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1번 분들의 필수 영양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달한 게 좋다고 설탕만 먹고 편식하면은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수호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번 너 잘 알지 않아? 너는 이미 완성이 됐어. 너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너 어차피 잘 될 사람이라고. 너의 성취나 행복은 고점이 굉장히 높거든?
너의 도착 지점은 저기 저 구름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 지금 먹는 그 시금치가 나중에 너를 더 크게 만든다. 지금은 클라이막스를 준비하는 중이야. 일본 분들의 수호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을 가지고 초조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대요. 이렇게 하트가 하나 완성되기 전까지의 하나하나의 점을 잇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 상태를 보면은 카드 5장 중에 3장이 아이를 나타내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좀 귀엽다라는 느낌도 들고 본성이 좀 순수하고 선하고 아이 같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기질 자리에 완드 시종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강하고 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뭔지 좀 찾아다니는 분일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과거 자리에도 완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속도감이 보이고 행동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성장도 하고 뭔가 팍팍 좀 이동하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덜 고생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고민도 덜 하고 능력에 대한 인정도 좀 받아오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정신없이 일했다, 정신없이 지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특히나 이동을 강하게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이동을 크게 하셨거나 자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사를 다닌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역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는 속성이 바뀌었죠. 소드 시종이 되었고요.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뭔가 벽에 부딪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일본 분들이 막 달려나가기보다는 인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지금 내가 마음껏 역량을 펼치거나 막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특히나 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과 고민이 많아. 머리의 힘이 행동의 힘을 좀 눌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속마음 자리에도 바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내가 과거에 진행을 해왔어. 그런 거를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인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퇴사를 하고 뭐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진로를 향해 좀 나간다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생 이막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막 한 번 한 번 걸어가고 고민하고 한 번 또 걸어가고 고민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실 수가 있거든요. 막 하나 해보고 찾아보고 뭐 하나 해보고 찾아보고 약간 일본 분들이 과거에 상처받으신 부분도 있어 보여요. 뭔가 진저리가 나서 막 회사를 뛰쳐나왔다든가 막 사람한테 막 상처나 배신을 당했다든가 어떤 사업 실패를 겪었다든가 약간 이런 상처들이 일반 분들의 과거에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면 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서로 맞추는 게 너무 힘들면 나의 인연이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힘들면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확신이 생기고 안정이 된 모습, 그리고 나의 분야에서 일본 분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많이 얻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 모든 과정, 힘들고 슬프고 기쁜 과정,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잘 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스펀지처럼 흡수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미래에 일본 분들이 좀 어떻게 좀 좋아지게 될까, 모습 자리에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일본 분들이 원래 내가 타고났던 기질, 어린아이 같은 좀 순수한 기질,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는 조금 죽어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미래에는 일본 분들의 이러한 감정이 다시 두기 트이듯이 막 콸콸콸 쏟아 넘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나의 삶이 흑백이었다고 하면은 미래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해서 컬러풀해진대요. 확 컬러로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지고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웠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너무 기쁘고 보람찼지, 내가 이렇게 즐거운 감정을 예전에 느꼈었는데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다시 찾게 됐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미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는요, 주변에 경쟁자들이 좀 많아진 모습도 있어요. 뭐 연애라고 한다면은 뭐 경쟁자 동성들일 수도 있고, 뭐 직업적인 거라고 하면은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주변 지인들이나 경쟁자들이겠죠.
이런 경쟁자들이 1번 분들이 누르고 좀 정상에 서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시험이나 이직으로 따지면 합격일 수도 있겠고, 뭐 높은 고과를 얻어서 좀 승진하게 되거나 사업적으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미래의 1번 분들의 속마음 자리에 데스 카드가 떴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 내가 이 고생이 언제쯤 끝날까? 나 너무 힘들고 뭐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드디어 끝났네. 이런 생각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1번 분들 중에 삼재이거나 얼마 전까지 삼재였던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데스카드에 이 소라게가 나의 소라를 벗고 새로운 더 좋고 멋있는 소라로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이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멋진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1번 분들은 미래에는요, 지금의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의 마음도 편안해지지만요, 사회적, 금전적인 상황, 생활에서의 안정성이 지금이랑은 확 다르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한 달에 200을 번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나는 막 한 달에 막 월천 약간 이렇게 벌면서 내가 과거엔 저 정도 벌었었지. 과거엔 내가 저렇게 불안했었지. 약간 이렇게 뿌듯하게 좀 돌아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어떠한 경험들을 회피를 한다라기보다는 1번 분들이 최대한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흡수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호신이 하는 얘기여서 그런지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약간 국영수 중심대로 해.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사실은 핵심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언들 한번 1번 분들이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조언 자리에 4 오브 완즈 카드가 떴거든요. 나의 울타리를 공고히 하라는 카드예요. 직장에서 나의 전문성이나 무기가 딱 이거야 하고 확실히 여기가 내 구역이야,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게 좋대요. 특히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쭉 밀고 나가서 깊이를 조금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대표적인 좀 합격 카드예요. 그래서 하나의 관문을 곧 넘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번 분들이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안정을 찾고 이 나비 날개처럼 활짝 피어올라서 날아오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이 곧 주변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축하해. 너 지금까지 이거 힘들었는데 내가 너 노력한 거 아는데 너 드디어 해냈구나. 약간 그렇게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최종 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따지면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얻는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자격을 얻는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이 곧 축하받게 되는 일, 관문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일, 그래서 심적인 안정, 금전적인, 환경적인 안정을 찾게 되어서 1번 분들의 감정이 굉장히 정화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프고 그랬다면은 미래에는 머리가 깨끗하게 맑아지고 명료해.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이게 확신을 얻게 되는 일이 곧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모든 일엔 단계가 있고 지금은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 여기 단계를 밟아나가는 힐링 카드와 나더 라이타임, 지금은 아직이야. 나중에 좀만 더 기다려봐. 너 곧 폭발한다. 너 진짜 큰 거 터트린다. 약간 이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런 조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2번 분들의 수호신이 지금 2번 분들한테 어떤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2번 분들의 고민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제가 수호신한테 달려가서 각 잡고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편지 읽어드릴게요. 우선 여기 미러링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신의 메시지 자리에 저지먼트 카드가 떴어요. 이 저지먼트 카드는 이무기 카드예요. 내가 여의주를 물고 용이 돼서 승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카드거든요. 내가 인내하면서 올라갈 타이밍을 노리는 카드예요. 내가 잘 될 타이밍. 2번 분들은 말 그대로 여기 용 되기 직전에 이무기처럼 좀 답답한 상황이셨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약간 이러셨을 수도 있고요.
뭔가 상황이 따라주질 않네. 뭔가 운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왜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계속 힘들까? 이런 느낌 가지셨을 수가 있거든요. 이놈의 돈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동안 노력했는데 뭔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 같고 보답을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곧 이번 분들이 노력한 보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내가 강하게 체감할 수 있대요. 근데요, 핵심은 이번 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보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로또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반을 닦아왔던 일들이, 씨앗을 열심히 뿌려왔던 일들이 지금까지는 비가 안 와서 조명을 못 받았는데 이제 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빵 터져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 분들이 사업하는데 뭔가 노력하는 거 대비 성과가 지지부진했다면은 막힌 혈이 빵 뚫리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안 됐던 일들이 빛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무명 인플루언서고 무명 예술가면은 어느 날 내 작품 하나가 빵 떠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약간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잘 되니까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다른 것도 좀 줄줄이 잘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유튜버가 영상 하나 터지면은 다른 영상도 좀 주르륵 터지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 일이 잘 되니까 다른 일도 또 잘 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좀 풀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내가 기다려왔던 좀 좋은 소식이나 제안도 받을 수 있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연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썸이나 재회에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고, 시험, 이직, 승진 준비하시려면 합격 연락이실 수 있겠죠. 이번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삶이 좀 역동적이고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감정적인 기운, 열정적인 기운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면은 막 내가 지원 사업에 합격이 된다던가, 막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생긴다던가, 막 비즈니스적인 제안이 온다던가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아이템으로 좀 우리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동업 제안이 올 수도 있고,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볼래? 이런 취업 제안일 수도 있고요. 우리랑 같이 뭔가 준비해볼래? 공부해볼래? 이런 스타디 제안일 수도 있고, 나랑 사귀어보자? 프로포즈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컨설팅 제일 수도 있고, 알려줄게. 너 이런 거 알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여간 이번 분들이 내가 특히나 기다려왔던 소식이 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잡을지 말지는 it's up to you. 이번 분들한테 전적으로 달렸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냐, 이번 분들 왜 이렇게 빡세게 키우시냐, 수호신의 의도는 도대체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때 루치오 완전 카드가 떴어요. 요건 행동력이랑 열정을 의미하거든요. 상황이 속도감 있게 변하고 일이 팍팍 진행이 되고 내 안에 열정의 불꽃이 막 불타오르는 카드예요. 무엇보다 좀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 카드란 말이죠. 2번 분들이 현재 카드를 보면 행맨이랑 은둔자 카드죠. 그리고 절제 카드, 그리고 펜타클 7번까지 떠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치열하게 뭔가 계산하고 고민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색깔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빨간색보단 파란색에 가깝다. 행동력보단 생각의 힘이 더 강해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호신이 말하기를 2번 분들이 우울하고 멈춰있는 거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래요. 그래서 네가 다시 열정이나 초심을 되찾고 의욕을 갖고 뭔가 진행할 때가 됐다. 드디어 멈춰있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생각의 에너지보다는 행동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호신이 멈춰서 있는 2번 분들의 등을 팍 하고 밀어주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행맨 카드, 은둔자, 그리고 소드 기사 카드 3개 다 자기 고집이 대단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드 보자마자 2번 분들이 고집이 상당히 세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시고 신념 같은 게 있으신 분이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 그걸 끝까지 고수하시는 느낌이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꿈이나 목표, 목적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다. 물론 내가 이렇게 달려야겠다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예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 있긴 한데, 특히나 여기 기질자리에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개성이 상당히 강하실 수 있거든요. 역발상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남들이랑은 보는 시각도 다르고 보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2번 분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나 목표나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상형도 뭔가 특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의 독자적인 이상형이나 인생 철학 같은 게 있으실 느낌?
예를 들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이성은 무조건 잘생겨야지, 예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번 분들은 나는 얼굴보다는 손이 좀 예뻤으면 좋겠어. 목선이 예뻤으면 좋겠어. 예의 범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할 수 있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맞춤 이상형을 말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독특한 이번 분들의 시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거가 곧 이번 분들의 경쟁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거 자리에 은둔자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과거부터 축적해온 게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경지까지 찍은 은둔 고수의 카드예요. 내가 진리를 혼자서 깨닫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같은 배움을 거쳐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리에 도달하고 깨우치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자리 소드 기사가 떠가지고 좀 조급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번 분들이. 그리고 내가 뭔가 목표를 하나 세워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인생에서 지금은 효율을 좀 더 추구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특히 펜타클 7번 같은 경우는 엄청 계산 때리는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뭔가 급한 고민거리나 빚,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연애를 한다라고 해도 막 즐거운 데이트, 막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밀당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감정 기반의 고민이 아니라 쟤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금전 계획은? 청약은? 아이는? 시댁은 괜찮을까? 약간 이런 고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는 좀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계산, 미래 계획, 현실적인 부분에 치중이 돼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설레는 마음, 도전 정신,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좀 마음이 무뎌진 감이 있는데 사람들이랑 나누는 즐거움이나 열정, 뭔가 즐거움, 설렘, 이런 게 조금 살짝 부족한 상태이지 않나? 컵과 완드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분들이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여기 보시면 또 키카드 자리에 미러링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유익할 수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였으면 풀리지 않았을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분들은 혼자서 일하는 게 좀 편하고 익숙하신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을 해도 독립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연애 자체에 엄청 의존을 하거나 사랑 없이 못 살아, 약간 이런 스타일보다는 독립적이고 연애 안 하면 나 딴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뭐,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타입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혼자 독립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요, 이번 분들의 지금 현 운의 흐름은요, 내가 좀 더 감정적으로 즐거워지고 뭔가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한데, 특히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교류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나랑 한 배를 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대요. 다른 사람들 혹은 경쟁자들을 보고 깨닫고 배우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번 분들을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로 데려다 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은 스스로 내가 밖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동호회를 나간다든지, 뭐 스터디 가입을 한다든지, 뭐 어떤 거에 지원을 한다든지, 공모전 지원을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리고 이번 분들이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 혼자 일하기보다는 팀을 꾸려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의견을 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분들한테 제의나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대요. 내가 이거 도와줄게, 고민이 뭔데? 이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혹은 야, 이거 같이 하자, 막 약간 우리랑 한번 같이 일해볼래? 아니면은 너 이 사람 한번 만나볼래? 약간 이런 제안이 올 수 있는데, 어떤 계약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분들이 막상 머뭇거릴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질 자체도 신중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특히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니야, 나는 나중에 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칼같이 자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번 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나 제안 같은 거를 열린 마음으로, 내가 좀 부족한 상태야, 준비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도 일단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이요, 내가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가던 데만 가고 먹던 밥만 먹고 맨날 하던 공부만 하고 이러면 사실 고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기에 빠지고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곧 일어날 좋은 일 자리에 플로우 오브 컵스 카드, 2번 분들한테 그동안 부족했던 컵의 기운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2번 분들의 마음속에 감성의 불꽃이 좀 생긴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좀 내가 메말랐고 퍼석퍼석했어. 설레는 게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뭔가 재미가 없었어 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촉촉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초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고 뭔가 이거 해볼까? 설레게 되고 이게 내 일의 재미였네. 인생이 오랜만에 되게 즐겁네. 내가 이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네. 뿌듯하네. 약간 이런 말랑말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미래 내가 좋아진 모습 자리에 텐 오브 썬더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그때 속마음 자리에는 행운 카드가 떴어요. 2번 분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질질 끌어왔던 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물갈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묵은 것들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조금 끝나게 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뭔가 과거부터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좀 질질 끌어왔던 거래처나 나랑 안 맞은 지인이나 뭔가 과거에 대한 미련, 나의 라이프 스타일, 옛날 회사 이런 것들이 곧 완전히 끝나게 된다. 더 이상 2번 분들이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 속마음에 오히려 좋아한다는 약간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약간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관계든지 일이든지 끊어지게 되면은 몰려왔나? 선택 잘못했나?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나 그 전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해요. 똥차 가고 벤치 온다라는 느낌으로 2번 분들은 내가 앞으로 새롭게 만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 분들 유튜버라고 하면은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스터디를 하거나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런 새로운 길이 있었구나. 이런 새로운 발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2번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확장되고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2번 분들한테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내가 솔로라고 하면은 소개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딱 조건을 봤을 때 내 타입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새로 만날 생각이 없어. 나는 혼자 살기도 벅차. 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레짐작해서 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만나면 오지 뭐. 뭔가 내 타입은 아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리고 가서 뭐 즐겁게 한 끼 식사하고 오면 되지. 심심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냥 쳐내기보단 한 번쯤 더 기회를 줘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이 지금 금전적인 고민이나 인간관계,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정답은 내부에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2번 분들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고여 있는 그 안에 조금 회오리 같을 필요성이 약간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그래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네. 근데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게 된대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나 환경에 마음을 활짝 열 것. 이번 분들이 전 진짜로 만날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어디 갈 시간도 없고 힘든데요? 라고 하면은 유튜브 요즘 되게 컨텐츠 많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책을 읽든가 유튜브를 보든가 이런 느낌, 아니면 강의를 듣든가 학원을 다니든가 다른 사람들 만나든가 이런 느낌으로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거나 외부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고 나의 안에 있는 것과 섞을수록 굉장히 좋다. 고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2번 분들이 내가 그동안 이묵이었다라고 하면은 여의주가 드디어 한 조각이 딱 모여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수가 있는데 그 한 조각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분들에게는 좀 더 개방적이고 마음 여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면요. 신의 좋은 자리에 더 풀카드, 그리고 여기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렸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2번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은둔자 카드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이 이미 충분하고요. 매력도 있어요. 본인 분야에서도 한 가닥씩 하시는 포텐셜이 있는 분들이고, 외모적인 능력 자체도 본인만의 뾰족한 매력, 강력한 매력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2번 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어쩌면 스스로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한계를 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 잘 맞아.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나는 이런 쪽으로 갈 거야. 나는 이쪽은 절대 가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한테 한계를 두는 게 유일하게 2번 분들을 가로막는 벽이에요. 그리고 2번 분들이 과거의 것들을 쉽게 못 놓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좀 미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과거를 곱씹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2번 분들의 그릇이 완전히 말끔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도 흙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은 집중력이 높으신 분들인데, 이 집중력이 분산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조심성이 많고 대비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겁을 내실 수가 있어요.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가끔은 플랜 B 없이 그냥 플랜 A만 남았을 때 내가 상상도 못할 집중력과 포텐셜을 끌어올릴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풀카드, 바보 카드,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위험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무지개만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2번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3번 분들의 수호신이 3번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긴급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3번 분들의 고민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제가 3번 분들의 수호신한테 달려가서 각 잡고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편지 읽어드릴게요. 우선 3번 분들은 키카드 자리에 의존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의존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핵심을 말하자면 내가 외부 환경에 치이고 휘둘리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 팔이 이 외부 요소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게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의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관계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쇼츠 중독.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주기적으로 빠지는 좀 나쁜 습관도 의존의 한 형태일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있는 위치나 역할에 좀 잡아먹히는 것도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착한 아내고 엄마고 딸이니까 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사실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 약간 이런 것들도 심해지면 나를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겠죠. 내가 이 팀의 팀장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나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흔들리겠죠. 감정 기복도 막 배가 출렁거리듯이 약간 심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겠죠. 아,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난 부족해. 더 배워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상태는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이 널뛰기를 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나의 선택과 능력을 믿고 좀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겠죠. 난 잘할 수 있다고. 난 잘하고 있어. 지금 못해도 배우면 돼. 이렇게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 약간 이렇게 굳게 믿는 상태겠죠. 수호신이 말하기를 3번 분들이 이런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 거를 하고 계시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육아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외부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일단 수호신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어서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 앞으로 잘 될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보통 의지가 가장 중요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의지라는 거는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까지 엄청난 힘이 있진 않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쁜 습관, 중독, 자기 비하, 우울함 이런 감정 기복들을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했어도 안 되던 것들이 환경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앞으로의 3번 분들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수호신의 메시지 자리에 에이스 오브 스톤즈 카드가 떴어요. 이 펜타클은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치를 말하는데요. 수호신이 말하길 3번 분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기운이 서서히 성장하는 방향성을 바뀌고요. 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대요.
그 성과는 내 눈에 보이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딱 공표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성과나 금전일 수 있겠죠. 숫자가 보이는, 그리고 계약일 수도 있고, 뭐 시험으로 따지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인간관계나 어떤 일의 진척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 썸 단계였다고 하면은 우리 사겨?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겠죠. 결혼을 약속한다던가.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성과가 미미했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보란 듯이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좀 굵직굵직한 성과가 좀 나타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분들이 스스로를 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아등바등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 특히 외부 환경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보이거든요. 여기 고민 자리와 신의 속마음 자리에 여기 교육과 배움과 통찰력을 뜻하는 여사제 카드, 교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산업분들이 나중에 많이 배워서 그레이드 자체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산업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한다. 이미 상승하셨다면 안정감이 생긴대요. 내 전문성이 공고해지고 모두가 나의 위치를 인정을 해준대요. 산업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해요. 직업도 그렇고 산업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산업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대요. 그리고 산업분들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 만나보면 좋겠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 아이템 좀 더 해봐도 괜찮겠는데? 공부 이거 시험 준비해봐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산업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재테크적으로도 좋아요. 산업분들이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다든지 할 수 있고요. 매매 계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업분들이 새로운 걸 컨설팅을 받거나 배울 수도 있어요. 배움도 투자에 좀 포함이 되잖아요. 내가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봐야겠어. 내가 이 사람한테 조언을 좀 구해봐야겠어.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산업분들의 삶이 좀 활기차지고 금전적, 사회적으로 단계가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여기 천사카드처럼 1년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산업분들이 왜 이런 시기를 거쳐야 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왜 수호신이 우리 산업분들이 힘들게 하냐. 제가 그것도 좀 따져서 물어봤는데 여기 속마음 자리 히어로팬트 카드 나왔죠. 수호신이 말하길 지금 이 모든 건 배움의 과정이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산업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게임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게임 예시를 자주 드는데 게임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경험치를 채워야지 다음 레벨로 넘어가잖아요. 현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패도 많이 해보고 성공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경험의 할당량을 거쳐야지 골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산업분들은 내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끝난 게 아니래요. 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하실 수 있고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평생 혼자 살려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조금 힘들게 살려나? 근데 낙담하지 말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은 정말 조그맣대요. 성공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내가 이것저것 몸을 부딪혀서 나의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고 산업분들은 지금 좀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속마음 자리에 여기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고 현재 고민 자리에도 여사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뭔가 답답해도 말할 곳이 없을 수 있어요. 말하기도 싫고 군중 속에 고독 같은 상태이실 수가 있겠다. 내가 부족한가? 좀 더 배워야 되나? 막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외롭고 혼자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산업분들은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이 카드는 자수성가 카드이기도 해서 무엇보다 과거 자리에 나인 오브 컵 카드가 나와서 원래 산업분들은 자기 확신이 좀 있으신 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들이 있으신 느낌인데 기본적인 기질도 또 소드 에이스거든요. 판단력도 좋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상태가 외롭거나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 선택이 틀렸나? 여기 보시면 현재 자리 완두 5번 카드가 떠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사람에 치일 수가 있어요. 직장이든지 사람이든지 지인들이든지 가족이든지 간에 좀 치이고 일이 많고 바쁠 수가 있거든요. 산업분들이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여기 컵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셨잖아요. 꽉꽉 차 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산업분들이 댐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데 이 물이 고여서 흘러가지 않는 느낌일 수 있어요. 산업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셨다면은 곧 이 상황이 풀리고 댐이 깨져가지고 물이 이제 콸콸콸 흐르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눈앞에 성공한 결과가 딱 보이니까 자존감이 풀 충전이 된다고 하고 집중력도 상당히 강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은 산만했을 수가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을 자꾸 미룰 수가 있고 일을 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유튜브 보게 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념이 자꾸 들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했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에 집중을 딱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슬럼프라고 하면은 바로 곧 극복하시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부분에 딱 집중할 거야. 다른 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를 방해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똑똑하게 벽을 치실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나 속도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썸을 타다가 갑자기 빠르게 좀 결혼까지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읽어보면은 5번 썬더 카드 그리고 Year from Now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은 살짝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고집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굳게 밀어붙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소드가 기본 기질이기 때문에 사도를 걷지 않으려는 느낌이 있어요. 뭐 쉽게 가는 방법, 편법 이런 걸 발견해도 알아도 안 할 거야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야. 그래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바라시지도 않고. 근데 이 조언 카드는 3번 분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막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주변 사람들 만나서 가볍게 한번 얘기 나눠보고 조언도 구해보시면 의외로 해답이 나올 수가 있고, 왜냐면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부와 시너지가 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부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대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꼼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적당히 활용하시면 좋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서 거기서 좀 노하우를 쏙 빼가지고 내 걸로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업을 하셔도 일이 막혀있던 게 잘 풀린다라고 하거든요. 진정한 예술가는 훔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번 분들이 뭔가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온전히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좀 참고하거나 그런 부분들 꼼수를 살짝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카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경주마가요 양 옆에 이렇게 좀 눈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내 경험과 생각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들렸는데 돌아보니까 그 조언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 약간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정석으로만 가려고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3번 분들이 이미 충분히 정의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3번 분들은 안 하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융통성을 발휘하고 꼼수를 부려도 좋다.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요. 이 카드는 내가 넘사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내가 나뭇가지를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여우한테 부탁하면 여우가 잘 올려다 준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일을 좀 위임을 시킨다던가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려면 하지 말고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GPT 같은 신문물을 좀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분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은 늦어도 1년 안에는 가능할 것이다. 스케일도 상당히 커지고 3번 분들의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게 된다. 3번 분들이 지금 A라는 사업만 한다고 하면은 1년 후에는 B, C까지도 여러 개 손대볼 수 있고, 지금 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1년 후에는 내가 합격해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넓은 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4번 분들의 수호신한 일단 4번 분들의 수호신이 4번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긴급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4번 분들의 고민이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제가 달려가서 각 잡고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우선 여기 가장 중요한 카드로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연, 소중한 사람, 가족, 애인 이런 네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신은 사법분들의 목표에 도움을 주고 사법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나중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 귀에는 말 그대로 애인, 결혼 상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가족, 아이, 나랑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 친구, 직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법분들의 삶에는요. 점점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사법분들의 다음 레벨은 혼자서 가기는 힘든 곳이래요. 인연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래요. 사법분들의 스케일업은 사람이랑 같이 온다. 관계가 곧 성장의 열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법분들한테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주는 귀인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동업제의를 한다든가 뭔가 너 우리랑 같이 일해볼래? 이게 스카우트 제의가 될 수도 있겠죠. 사법분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법분들을 지지하고 팬이 될 수가 있어요. 응원하고. 그와 동시에 사법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안 받는 법,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되긴 해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맞추면서 더불어서 좀 성장하는 법도 좀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귀인들이 사법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사람이 내가 지킬 게 생기면은 소중한 것들이 생기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그전이랑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를 가졌다고 쳤을 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꼭 지켜줘야지.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사업가가 직원을 들여도 좀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사실은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찾아온 연료이자 귀인인 거예요. 사법분들은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나이, 그리고 역할의 나이, 책임감의 나이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사법분들의 삶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이가 이렇게 왕이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살았어도 괜찮았던 삶이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삶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법분들이 결혼을 하실 수도 있겠다. 혹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직업적인 성취도 사람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확장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나 혼자 일을 했을 때 막 한 달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 라고 치면은 직원을 들이면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규모의 성장이고 질적인 성장도 가능하겠죠. 단 한 명의 서포터, 귀인만 들어와도 그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서 사업분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분이 새로운 이직처와 사업분들이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사법분들의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법분들이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끄는 리더가 되는 모습도 있어요. 정신적 지주가 되는 느낌도 있고 필연적으로 사법분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호씨는 사법부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의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히 그래서 사법분들이 뭔가 프리랜서다라고 하면은 거래처도 1대1이 아니라 좀 여러 군데를 두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아무나 만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접점이 늘어나면요.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다이어트라는 게 인간관계를 줄여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원래 의미는 식이 조절이에요. 살을 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법분들한테 영양가가 있고 사법분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양질의 사람들로 주변 사람을 채우셔야 되고요. 거절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이랑은 뭔가 공통점이 좀 없는 것 같고 얘기하면은 뭔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고 피곤하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랑 점점 나와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빨리 빼야 자연스럽게 그 빈 곳에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칼로리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정크푸드를 빨리 빼고 신선한 야채랑 단백질, 지방을 좀 넣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호신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사법분들의 목표가 좀 확 높아진대요.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나 혼자 일을 해가지고 한 월 300? 이 정도에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음 단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업을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은 아예 부업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지금 같은 금전을 벌 수 있는 방법 혹은 자영업을 고민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훅훅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사번분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전까지는 목표가 자꾸 바뀌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흔들리고 컨디션이 휘둘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일 자리에도 썬카드 그리고 과거 자리에도 시종컵 카드가 나와가지고 사번분들이 기본적으로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느낌이 있고 영혼의 때가 잘 안 타는 느낌도 있고요. 무엇보다 나의 마음 컨디션에 굉장히 예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이 사번분들의 에너지의 원천인 거예요. 사업부들은 나의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일상의 퀄리티랑 업무 성과의 퀄리티가 굉장히 극단에 달리는 스타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일은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던하게 개미처럼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업분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업분들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날 일이 쪽박이 되고 어떤 날은 대박이 되고 약간 고를 수 있거든요.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에 비유를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사라고 보면은 사법분들은 마법사 계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사는 자기가 가진 정신력을 좀 소모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초능력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사법분들이 내가 정말 환경이 나한테 최적화로 맞춰지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컨디션이 최상위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다른 결과물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근데 반대로 마음이 타격을 받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분들의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법분들의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운가? 도파민이 돌까? 목표 설정이 될까? 이런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분들은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키고 싶은 목표 하나를 딱 삥 설정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 스타카드가 나와가지고 사원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의식이 좀 뚜렷해지고 산만했던 정신이 좀 명료해진대요. 안정이 되고 여기 수호신의 메시지 자리, 이 수호신의 메시지 자리를 보시면 루츠 오브 스톤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성실하고 조금 진득한 꿀벌의 카드예요. 사범분들한테 지구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신의 속마음, 의도 자리에는 휠 오브 포춘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 과정은 너의 계절이 겨울에서 좀 봄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질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법분들은 기본적으로 2개의 아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자극에 쉽게 무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의 성과를 꾸준히 상향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컵을 지배하고 나의 무기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왕으로 승격을 해야 되거든요. 사법부들이 마음, 감수성, 아이디어 이쪽으로 강점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펜타클의 요소, 현실적이고 지구력의 요소, 꾸준함, 근면함, 성실함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사법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사법분들 현재 자리 보면은 소드 6번 카드가 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동의 카드예요. 좀 더 좋은 곳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카드거든요. 사모분들이 지금 이동하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이직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미 퇴사하셨을 수도 있고 이사하셨을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 직업 이런 게 확 바뀌셨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범분들의 인생은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 소드 3번 심장에 소드가 팝업 박혀있죠. 사범분들이 성장통을 겪고 스트레스랑 상처를 받고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상사, 부하, 친구, 가족. 그래서 나의 일상이나 성취도 좀 들쭉날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과도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소드 3번은 과도기, 성장통의 카드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스트레스의 카드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대표적인 통과 의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성장통을 의미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법분들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은 사법분들만 겪는 게 아니고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겪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느껴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근육은 필연적으로 찢어짐이 동반이 되어야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 나이쯤 되면 다들 성숙해지는 것 같고 막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고 주변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나는 안 흔들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막 미루고 일에 대한 성과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왜 아직도 겪고 있을까? 나 나이 헛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겪는 과정이에요. 진짜로.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다 이 구간에서 힘들어해. 이런 생각이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대단한 대가들도 일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사는 거 다 힘들구나. 약간 이런 거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사범분들이 지금 내가 뭘 안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4번 분들의 타고난 아이 같은 기질과는 좀 정반대인 소드 기질로 가고 있어서 그게 좀 더 4번 분들이 남들보다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4번 분들이 나의 좀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 같은 것도 밸런스가 맞는 사주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주고, 나이 들수록 MBTI 같은 것도 초반엔 좀 극단적으로 나오지만 나이 들어서 중간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4번 분들이 육각형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4번 분들이 지금 고민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 어떤 좋은 일이 좀 생기게 될까? 카드 뽑았는데 또 3번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기회는 일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4번 분들한테 앞으로 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많이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나 일 거래처를 좀 끝낼 수도 있고, 나한테 다가오는 이 사람의 표면적인 얼굴은 스트레스예요. 근데 떠나는 뒤통수는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은 내가 막 힘든 회사에 들어가서 막 엄청 구르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일을 했어요. 야근하고. 그럼 당신이 힘들죠. 나 왜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남들 다 꿀 빠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굴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거기서 쌓아놓은 경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그 다음에 신의 직장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4번 분들 여기 미래의 좋아진 모습 자리에 더 스타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속마음 자리에 드디어 하베스트 오브 컵스 카드가 떴네요. 4번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미래의 이 더 스타 카드처럼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말 그대로 별이 되는 거예요.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람의 방법 어떻게 했지 배우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4번 분들이 따르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4번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고 맑아진대요. 하베스트 오브 컵스 카드 떴죠. 드디어 컵의 시종이 왕으로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죠. 4번 분들은 내가 잘 될 거란 걸 드디어 확신할 수 있게 된대요. 아, 난 잘 될 사람이었구나. 성공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너무 흔들렸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산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언제 끝나 이랬는데 도착하고 정상을 바라보니까 아, 나 한 단계 성장했고 드디어 나 높은 곳까지 올라왔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겠네. 더 높은 곳으로 갈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은 돈 스탑, 절대 멈추지 마세요. 지금 4번 분들이 하고 있는 게 공부든 일이든 비즈니스든 간에 절대 4번 분들의 노력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달려나가세요. 4번 분들이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갑자기 하늘 위로 쑥 올라서 별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멈추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면은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음날에 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등바등하면은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풀리더라고요.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으면은 생각보다 일이 좀 술술 풀리고. 그리고 여기 신의 좋은 자리에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떴는데 사람들을 챙기고 서로에게 맞추면서 함께하는 일, 사람들의 존재에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4번 분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계기는 사람에게 있대요. 4번 분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챙겨야 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프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나 혼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래요. 4번 분들이 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와 책임들이 사실은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4번 분들의 날개이자 연료였다. 그리고 삶이란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겪게 돼 있기 때문에 슬프죠. 내가 만약 이러한 책임지고 챙겨야 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반대급부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내가 만나게 될 귀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도 귀인이 되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